네, 지금 EV3 화요일날 받아서 화수목금 4일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해본 경험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3m의 소형 전기차의 급을 넘어서는 최초의 전기차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EV3와 같은 이 가격대의 이 정도 품질, 주행거리, 성능적인 장점, 조작 편의성, 종합적인 가치를 담은 전기차는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해 드렸듯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가 높아져서 출고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로 아마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4.3m의 소형 전기차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을 상당 부분 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NVH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소형 전기차 수준의 NVH의 수준을 넘습니다. 지금 느리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녹음 상태나 주변 소리를 보시면 지금 차들이 꽤 많아요. 옆으로도 있고 저쪽 차선, 반대편 차선에는 차가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문을 열어볼게요. 네, 창문을 열어보면 상당히 시끄러운 외부 소리가, 매미 소리도 상당히 좀 요란하게 들리고요. 자, 그런데 창문을 닫아서 보시면 굉장히 외부 소음이 잘 차단이 돼서 조용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하는 점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음 부분에서 정말 차단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첫날 받았을 때 저속에서 NVH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80km 이상으로 차가 주행을 할 경우에는 NVH가 증가를 해서 물리적인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차라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첫날은 한 80, 90 그 정도 선에서만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저속인 상황에서부터 NVH가 증가를 하는구나 정도만 느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일단 80에서 증가하는 건 맞는데 구름 저항 시 발생하는 타이어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속에서보다는 NVH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소형차의 전형적인 특징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소형차들이 한 70, 80 그 구간에서 소음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이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음량이 비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120, 130 뭐 이렇게 달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추월 가속을 할 때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될 때 정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실내가. 근데 EV3는 정말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대형 트럭이 이렇게 옆에 지나갈 때 뭐 아주 제네시스 수준의 정숙함은 아니지만 이 정도 소형차에서 저렇게 대형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잘 억제가 되는 차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속도를 높여서 100, 110, 120, 130 이렇게 차가 달리는 구간에서도 80, 90 정도에서 느껴졌었던 하부에서 들어오는 타이어의 구름 저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속도의 증가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가를 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데 흔히 이제 고급차에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흡음 패드를 두껍게 써서 그 흡음 패드에서 이 웬만한 소음들을 차단을 물리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음이 들어오는 걸 상당 부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만약에 이걸 오로지 조절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소음이 증가하는 그러한 변곡점에서의 한계가 명확할 텐데, 지금 이 EV3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타이어의 구름 소리가 증가하는 그 증가의 폭과 또 100km, 120km, 130 뭐 이런 구간에서 증가하는 그런 증가폭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고급차처럼 흡음 패드를 넓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EV3에 맞는, 전기차의 새로운 구조에 맞는 그런 물리적인 흡음재가 폭넓게 사용이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로만 NVH를 최대한 조율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는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소음 차단 NVH에 대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대중적인 가격대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통적으로 고급 자동차에 사용했던 흡음 패드를 넓게 쓰는 방식보다는 힐하우스를 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힐하우스에 레이어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얇게 소음을 걸러내는 그런 소음 흡착 패드 같은 그런 NVH 작용을 하는 층을 폭넓게 제조 공정에 포함을 시켰다든지, 이런 방식의 물리적인 공정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소음의 증가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 130, 140 이렇게 만약에 달린다고 해도 왜 이렇게 소형 전기차인데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전기차는 아니지만 아주 대중적인 전기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5 이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소음 증가폭은 아이오닉5보다 지금 이 EV3가 더 소음을 잘 제어를 합니다. 아래 타이어에서 구름시 발생하는 구름 소음, 이 부분이 실내로 유입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를 제작하던 2021년 이 당시에는 아마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물리적인 소음 패드를 집어넣고 이걸 또 소프트웨어로 조율을 하되, 아이오닉5 가격대에 맞는 그런 물리적인 소음재를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저속에서 움직이거나 실내에서 움직일 때 정숙하다가도 80부터 타이어 하부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커지다가 120, 130, 140 이런 부분에서의 소음 증가 비율이 꽤 그래도 컸단 말이에요. 근데 EV3 같은 경우에는 30, 40에서 발생하는, 지금 여러분들 그 옆에 대형 트럭이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옆을 지금 나란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불쾌한 소음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속 상황에서 측면이라든지 전면 이쪽에서 차단하는 소음 억제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강변도로나 뭐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80 이상으로 90, 100 이렇게 속도를 내서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타이어에 구름 저항의 소음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도 일단 80 정도에서 소음이 증가해서 이제 좀 소음이 커지는구나, 외부의 주행 소음이 들리는구나, 이 정도 느낌을 주면서 이게 계속 증가를 해서 110, 120, 130 혹은 140까지 증가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속도에서 소음이 좀 덜 들어오네, 소음 증가 억제력이 상당히 괜찮네,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건 아이오닉5와 EV6 이런 앞서 출시된 전기차와는 좀 다른 방식의 그런 소음 대책, 물리적인 소음 차단을 위한 구조가 폭넓게 들어간 그러한 전기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NVH 부분에 있어 가격대 그리고 사이즈, 소형 전기차라는 이 카테고리를 상당히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EV3의 가치가 높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품질의 오디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아주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는 오디오는 사실 아닌데, 이 오디오의 만족도가 높아요. 이 높은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MVH가 워낙에 소형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구현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MVH, 조용한 실내 공간, 소음이 잘 차단된 공간이 음악 감상에서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이게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듣는 면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조율인데,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 대역대에 따른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시켜서 중음, 고음, 저음 이 영역들이 서로 충돌 없이 밸런스 있고 나름대로는 단단한 소리를 들려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고음과 적당한 저음에 아주 노멀하고 포멀한 밸런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형차에서 음악 감상을 즐긴다, 이거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좀 음악 감상 즐기려면 최소한 그랜저 이상은 돼야지. 소나타도 사실은 좀, 요즘 이제 소나타도 MVH 잘 나오니까 그래요. 소나타 이상은 된다, 중형차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조금 느낌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준준형까지도 아유.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소형이란 말이에요. 4.3m 대에. 그런데 이 4.3m 대의 소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차 수준의 오디오 만족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우 정말 오디오 끝내준다. 최근에 제네시스에 들어간 백앤올롭슨이 정말 밸런스가 뛰어나고 만족도가 높은 오디오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오디오로서는 사실 그보다 더 훌륭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까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타는 초창기 아이오닉5의 보스 오디오보다는 한 5배는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때는 왜 이 부분에 신경을 못 쓴 거냐.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변화는 사실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소프트웨어 조율 부분, 그리고 또 뭐 주파수의 어떤 조율, 이런 SDV 부분에 있어서 3년간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MVH도 아이오닉5보다 주행할 때 하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MVH의 만족도가 이게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과거의 그 후분 패드와 같은 형태를 부분 사용했었던 아이오닉5와 그거와는 좀 더 다른,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보다 저렴하게, 마치 이렇게 휠하우스의 플라스틱 그 마감재 복합 수지 그 위쪽에 한 레이어에 소음을 차단하는 레이어를 넓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MVH가 고속에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그 비율을 조금 좁혀내서 속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소음이 증가하던 그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소형차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80이나 뭐 100이나 120이나 소음의 증가 차이가 그게 크지 않네? 이렇게 느끼게 하는 MVH가 여기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달릴 때 소음이 하부에서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치가 속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증가를 안 하고 그보다 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왜 여기서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지? 라는 생각으로 만족도 MVH가 더 좋구나라는 그런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오닉5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훌륭합니다. 이것도 소형 전기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입 국산 내연차도 마찬가지고요. 기대하기 어려운 포인트인데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작은 전기차를 타서 뭐하게 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들, 그 불안 요소들이 실제로 이걸 시승해보고 경험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기후였구나, 괜한 염려였구나. 와, 전기차가 여기까지 발전을 했어?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이 전기차를 사도 후회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시승기는 이제 EV3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기술적인 가치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단점 부분은 이제 따로 저희가 추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